회귀 주제를 쓸 때는 내담자의 사례 개념화의 전체 상담 목표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이 임상 목표를 갖고 사례 개념화를 이제 임상 목표는 사례 개념화가 끝날 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임상 목표를 하고 난 다음에 회귀 주제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상 목표가 뭐냐 그러면 지금 보면은 나의 사고와 감정을 찾아보고, 그러니까 남편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 거를 찾아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건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 그러면 임상 목표는 이론적인 상담자의 접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합의된 목표가 예전의 나로 내가 지금 억압과 통제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불안을 겪고 있는 나를 첫째 돌아보고 이전의 나로 회복하기, 이걸로 이제 만약에 그 합의된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임상 목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어떤 이론적인 접근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어떻게 상담을 갈 거냐가 임상 목표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해야 될 어떤 그림이에요, 임상 목표는. 근데 그거를 목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목표점을 하려면 내담자 이해 사례 개념화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아까 호소 문제가 내가 아들에 대해서 상처를 줄까봐 무섭다, 두려움. 내 스스로가 약간 정신이 이상하나, 남편이 자꾸 통제하니까 이상하나, 이런 이제 두 가지가 호소 문제였어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내담자가 왜 이런 문제를 가졌냐? 원인은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합리적 사고가 있나, 이 내담자가 봤을 때 본인 스스로가 내가 배우자가 말한 것을 배우자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될 것이다. 이런 이제 비합리적 사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남편이 계속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너는 내 말만 듣고 들어야 돼. 이제 계속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약간 가스라이팅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듣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도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만약에 그거를 비합리적 신념을 이런 것 때문에 내담자가 어때요? 지금 이런 그 불안과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 부족함, 부적절감을 느낀다. 이게 지금 C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배우자가 뭔가 폭력을 향할 때, 아니면 뭔가 통제할 때, 억압할 때 이걸 느끼는 거예요. 왜? B가 바로 아까 말한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니면 뭐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누구에게? 뭐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이 지금에서만 생긴 게 아니라 쭉 봤을 때 히스토리를 보니까 생활사 탐색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출 이후에 아버지의 폭력을 엄마가 가출했고 나서 우리를 키웠을 때 뭔가 이제 이 내담자가 그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잘못될 것이다. 우리 가정에 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고등학교 때. 일찍 어머니가 가출을 하시고. 그래서 이 내담자 안에서 무슨 일이 가정이나 나에게 잘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있는데 배우자가 어때요? 맨날 계속 그거를 갖다 막 이게 촉발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 넌 이상하게 될 거야. 근데 실제로 내가 자라나는 내 어렸을 때도 뭔가요? 이상한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비합리적 신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원인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핵심 신념이 나는 어떻게 느껴져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굉장히 내가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면 임상 목표는 뭐가 될까요?
이런 비합리적 신념을 먼저는 어떻게 해요? 내담자에.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것을 내담자가 인지하기. 자기를 인식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본인이. 인식하기. 그리고 그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한 본인의 그런 그 비합리적인 행동 패턴 있잖아.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행동 패턴을 가졌어요? 행동 패턴을 회피하는 회피.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회피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니까. 회피하는 행동 패턴을 가지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자꾸 이제 이상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회피하는 행동 패턴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행동 패턴을 찾아 인식하기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임상 목표가. 그러면은 그런 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때요? 대안적 사고를 이제 해보기. 내가 꼭 이렇게 그 상대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듣지 않아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안 일어났던 것을 찾아보면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 불안을 낮추는 거죠. 그 B를 하는 거죠. 사고를. 자, 그렇게 이제 임상 목표를 만약에 세웠다면 회귀 목표는 이 임상 목표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회귀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회기는 상담 구조와 그다음 뭐라 그래요? 라포 형성. 그다음 이 얘기는 뭐 하나요? 주 호소 문제, 내담자 호소 문제, 탐색, 기저선 설정하기. 그리고 이 호소 문제로 인해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불편감, 고통감이 어떤 건지를 전방위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자기 스스로 관계, 꿈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뭔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세 번째, 3회기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원인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내가 이런 그 어려움들이 왜 생겼나. 이런 이제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내담자의 어떤 건다? 생활사를 탐색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가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사 탐색을 하는 거죠. 생활사 탐색을 통한 내담자가 뭐 한다?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보기. 그리고 이제 이 내담자의 자동적 사고를 통해서 내담자의 뭔가요?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보기.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갖는 거죠.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개입하는 방식은 이 내담자의 그런 뭘 하나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끼니까 남편의 통제와 억압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거를 작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내담자가 내가 이제 이런 문제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문제의 짐들을 다 끌어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회피하거나 그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짐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본인이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대처 방식을 인식하기.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이 나의 책임, 내가 해야 될 짐이 아니라 그것은 상대의 것이라는 거.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들을 내담자가 가져가도록 이제 그 길잡이식 발견법으로 그런 이제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들을 내담자에게 이렇게 작업하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요? 그 중간에 심리검사, 중간에 빠졌네. 4회기부터 5회기, 3회기에서 5회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나요? 심리검사. 어떤 심리검사? MMPI, TCI 또 어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 어떤 이해, 나의 기질을 이해하고 성격을 이해해서 내가 정신이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기 이렇게. 그리고 애니어그램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나의 그런 어떤 그 성향이 있잖아요. 성격.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본인이 원하는 잃어버린 나를 찾고 싶다니까 내가 무엇을 내가 그 성향상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찾아보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적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어떤가요? 남편의 통제와 억압에 대해서 그동안에 내가 회피만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내가 회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편의 통제로 인해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거리두기를 택하도록 하는 거죠. 이 부분들. 그러니까
남편이 배우자가 뭔가를 말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거라고 주체를 배우자에게 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이 부분에 거리를 둬보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안적 사고를 하는 거죠. 부분들. 대안적 사고를 해보기.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혹은 자녀에 대한 나의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또 이렇게 뭐 이해하기, 이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회귀에 대한 주제를 부분들. 내 상태 점검하기라기보다는 회귀에 대한 상담 효과 중간 평가라고 하는 게 낫겠죠. 내 상태 점검한 게 아니라 처음에 호소 문제가 어떻게 좀 괜찮아졌는지를 보는 거죠. 중간 평가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상담 회귀를 정한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회귀 주제는 첫째는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임상 목표를 정하고, 그 임상 목표는 이론적인 접근에 대한 것들이 가장 잘 나와 있고, 그걸 이제 내가 상담에서 이걸 하겠다라는 큰 목표잖아요. 회귀 목표는 하나 쉽게 말하면 정거장이에요. 우리 안산센터에서 용산센터까지 가는 게 목표야, 임상 목표. 그럼 그까지 가려면 우리가 정거장을 몇 개를 해야 돼요? 4호선에서 만약에 그 20개를 통과한다 그러면 각 회기, 여기 중앙역 다음에 무슨 역인가? 한대역. 이게 이제 1회기야. 1회기, 2회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회기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목표는 서로 연관되는데 뭘로 연결한다? 임상 목표를 가지고 연결하고, 연결점은 나의 이론적인 접근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전체 회기 목표를 정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